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영상은 우크라이나의 제한적 휴전협상 관련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대체적으로 미 트럼프 대통령의 안을 수용하는 편이고 러시아가 쉽사리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주장과 조건을 내세우면서 협상을 하고 있는지 이 방송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30일간 제한적 휴전회담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먼저 23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초 미국 우크라이나 회담과 미국 러시아 회담이 24일 같은 날 동일한 장소 리츠 칼튼 호텔에서 연쇄적으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23일과 24일 하루 차이를 두고 열리게 되었습니다. 회담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회담 의제가 에너지 및 중요 인프라 보호를 위한 제안,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와는 24일이죠. 회담에 뭘 들고 나올까? 이 궁금한 부분입니다. 흑해 곡물 협정과 관련된 사안을 들고 나올 것이다. 네.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곡물 협정의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러시아가 2022년 7월에 흑해 곡물 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정에 러시아가 불만을 계속 토로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수출에만 도움을 주고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 수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불만을 제기해 오다가 결국은 1년 만인 2023년 7월 17일에 협정에서 탈퇴했습니다. 흑해 곡물 협정이 왜 필요했는가? 전쟁이 터지자 러시아 흑해 함대가 우크라이나의 수출 항로인 흑해 항로를 봉쇄했습니다. 세계적인 식량 공급지인 우크라이나 곡물의 수출길이 막힌 것이죠.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수출길이 막히는 데 있어서 막대한 식량난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안전 통로를 좀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이 곡물 협정인데요. 그래서 터키 이스탄불에 공동조정센터를 둔다. 그리고 선박 이동을 감시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이런 내용의 협정이었죠. 그런데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탈퇴 선언해 버렸고요. 이유는 러시아의 숨은 계략이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개정을 하자는 주장이죠. 어떻게? 러시아산 곡물 및 비료 수출 제약을 서방이 제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제하라라는 것이죠. 제재를 받고 있어서 우리 러시아가 수출이 잘 안 된다. 비료가 농업에 필수적인 것인데 세계 식량 안보에도 중요하다. 그러니 원활하게 수출을 하게 해달라. 이런 러시아 측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 곡물 및 비료 수출에 있어서 러시아 은행들이 국제금융 시스템 스위프트라고 하죠. 여기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러시아가 수출입 대금 결제가 어렵다. 해외 투자, 해외 거래 등 무역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니 이걸 좀 풀어라. 스위프트에 넣어달라는 거죠. 이 스위프트에 접근 금지된 나라는 러시아 말고 북한, 이란, 시리아 등 이런 소위 불량 국가로 일컬어지는 그런 나라이고 또 제한을 받는 나라로서는 뭐 베네수엘라, 쿠바 등 이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 스위프트 시스템의 배제라는 금융 제재는 러시아 경제에 목을 조르는 상당한 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화 확보는 물론 환전이 어렵습니다. 또 외환 시장의 불안전은 물론 또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개인의 해외 활동에 있어서 제약, 이런 것 등을 비롯해서 그뿐만 아닙니다. 해외 차입한 돈의 금리가 크게 상승하게 되죠. 국가 신용도도 떨어지고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국제금융 시스템, 이 스위프트에 넣어달라라는 조건입니다. 한마디로 서방의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조건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 대가로 서방이 제재를 가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해제 가능성은 얼핏 비췄죠. 1차 회담에서요. 그런데 호락호락 해주겠습니까? 그렇지만 러시아는 제재 해제를 강하게 이번 기회에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죠. 키이우 인디펜던트 등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푸틴은 단지 트럼프의 요구에 못 이겨서 이번 협상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 휴전 자체보다 시간을 끄는 데 더 큰 관심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번 협상에 큰 기대를 걸기 힘들다는 분석을 이미 내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는 현재 쿠르스크에서 상당한 우세한 전황에 있죠. 또 우크라이나 영토의 20%에 해당되는 동남부 전선,
크림 반도에서 영토 굳히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인프라에 국한된 이번 부분적 휴전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에너지 인프라에 국한된다고 하니까 일단 전황과 거의 관계가 없는 상징적인 의미의 협상입니다. 그러니 손해볼 게 없죠. 애초 푸틴은 트럼프와의 대화를 앞두고 우크라이나가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을 벌어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부분적 휴전안은 바로 이런 푸틴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처음에 트럼프와의 이날 합의에서 미국은 전면 휴전을 주장했죠. 그런데 러시아는 전면 휴전이라면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기존에 제시한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의 군사 원조 그리고 정보 공유의 완전 중단. 네, 이걸 조건으로 요구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무장 해제를 노리는 핵심적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재침공 가능성을 우려하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젤렌스키는 곧바로 치고 나왔습니다. 그의 주장은요, 오늘 푸틴이 사실상 전면 휴전 제안을 거부했다. 전쟁을 질질 끌려는 시도를 국제사회는 즉각 거부해야 한다. 그들이 남부 북부에서 지금 새로운 공세를 준비 중에 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우크라이나를 최대한 약화시키는 데 혈안이 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미국과 러시아 휴전 회담을 보면요, 휴전 대상으로 미국은 30일간 전면 휴전을 주장했다가 러시아의 요구대로 30일간 부분 휴전에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에너지와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휴전을 주장했고, 러시아는 더 축소해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휴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 겁니까? 예, 이 말장난 같지만요, 미국의 주장에 에너지와 인프라에 대한 휴전, 러시아는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휴전, 이렇게 뉘앙스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 주장대로라면 정유시설과 송유관 등 에너지만 관련한 인프라에 휴전한다 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공격해왔던 대상이 부분 휴전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인프라만 휴전 대상이고 나머지는 휴전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합의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팔짝 뛸 노릇이죠. 유럽연합이나 세계가 보기에도 웃기는 일이라는 거죠. 휴전 아닌 휴전, 무늬만 휴전. 네. 러시아의 군사행동은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푸틴은 부분 휴전 기간에도 우크라이나에 틈을 주지 않게 됐다는 점에서 젤렌스키만 속탈 노릇이죠. 주요 외신들도 미러 합의가 무늬만 휴전이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독립국가인 우크라이나의 존재를 끝장내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확장 대부분을 되돌리게 하는 푸틴의 목표다라고 했고요. 뉴욕 타임스에서는 러우 전쟁이 영토 경쟁을 하는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 도시 항구 공격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했습니다. 폴리티코 유럽판에서는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이 그대로 살상치대로 남을 것이고 드론 미사일 폭격도 우크라이나 전역에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부분적 휴전이 성사된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더 폭넓게 외신의 분석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크라이나 주권 침해 가능성이 있고요. 우크라이나 영토를 사실상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일어날 것이고 러시아의 숨 쉴 틈을 제공해서 전력을 재정비하고 추가 침공을 감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고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더욱 불안하게 할 것이다. 그런 내용. 둘째는 유럽 동맹국들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이는 서방 진영의 결속을 약화시킨다. 그리고 러시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어떠냐? 부분적인 휴전의 반발로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실추시켜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훼손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허점들로 인해서 부분 협상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익 우선을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기 스타일로 밀어붙일 것인지 이것을 앞으로 주목해 봐야 할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종구 GTV입니다.